우리가 주말에 드디어 아시안게임 결승전 한일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일본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늘상 일본의 축구가 패스 플레이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볼을 점유해서 공격을 하러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황선호 감독 체제에서 2선 자원들, 특히나 정우영, 엄원상, 조영욱, 그리고 뭐 백업으로 나오는 지금 안재준 선수라던가 송민규, 이렇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일본이 올라왔을 때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축구가 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엄원상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약간 부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엄원상 선수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엄원상 선수가 나왔을 때랑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 경기 템포 자체가 매우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엄원상 선수가 우리가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갈 때 엄원상이 뛰어나가고 뛰어나가는 엄원상에게 패스를 넣어준다 라는 게 사실 우리 황선홍 감독 축구에서 약간 치트키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전에서 프리킥으로 득점할 때도 엄원상의 스피드를 활용한 거였거든요.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옆쪽으로 내줬죠. 그리고 홍현석 선수가 볼을 받을 때 엄원상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스피드를 아시안게임의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아예 못 따라잡아요. 그래서 엄원상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패스가 들어가니까 완벽하게 엄원상 선수가 이 공간을 무너뜨린 다음에 크로스,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왔었잖아요. 엄원상 선수의 스피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엄원상 선수가 없다면 우리가 이 일본의 뒷공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노릴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석적으로 한다면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안재준 선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안재준 선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일본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볼 소유나 볼 전개 능력이 꽤나 좋은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나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중원 싸움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라인이 벌어지면서 미드필더 라인에 백승호와 홍현석, 이 두 명의 선수만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컨볼 싸움에서 패배를 한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특히나 황선홍 감독이 최근에 이강인 선수를 한 칸 올려서 조영욱과 이강인 약간 투톱처럼 활용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중원 싸움을 할 때 일본은 보통 4-3-3 혹은 4-2-3-1 전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 지역으로 많이 들어와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중앙 지역에서 5명 혹은 최전방 공격수까지 내려와서 6명의 선수를 활용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중원 싸움에 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쪽 측면에 엄원상 선수가 못 나온다면 아예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고영준 선수를 배치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한다면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시절 때부터 측면에 배치됐을 때 팀이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중원 싸움을 잘 도와주는 선수고요. 그리고 고영준 선수도 앞선에 있지만 내려와서 중원 싸움을 많이 도와주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전에서 고영준 선수를 쓴 이유가 고영준 선수가 저돌적으로 계속 부딪혀주고 싸워주고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해주니까 중국의 거친 플레이를 우리가 오히려 압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걸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안재준 선수는 조금 더 공격수에 가까운 자원이다 보니까 이강인을 오른쪽에 출전시켜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고영준 선수도 앞쪽에 있지만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하게 하는 이런 플레이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황재원이나 서령우, 이 두 명의 선수들도 중원 싸움에 가담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황재원 선수가 대구에서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르기스탄전에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그때도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없어서 백승호와 홍현석, 특히나 홍현석 선수까지 공격으로 올라가면 백승호 선수가 중원에서 홀로 남아서 공간을 너무나 크게 커버를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백승호 선수가 약간 수비적인 커버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황재원과 서령우의 자리를 바꿔줬죠. 바꿔주면서 황재원 선수가 오른발을 쓰니까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백승호 선수를
도와주면서부터 우리가 키르기스탄전의 중원 싸움의 주도권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황재원 선수와 서령우 선수의 자리를 바꿔서 황재원 선수가 중원 싸움에 가담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것도 아마 황선홍 감독이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패턴을 활용하기 위해서 황선홍 감독이 그 아시안 게임 이전에도 황재원 선수를 계속 왼쪽에 활용을 해보기도 했었죠. 특히나 고영준 선수 같은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했을 때 좋은 건 뭐냐면, 그 일본의 축구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령별 대표팀 그리고 성인 대표팀의 경기 스타일이 정말 비슷해요. 이번 연령별 대표팀이 베스트 멤버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해당 연령에서 J리그에서 잘 뛰지 못하는 선수들 혹은 대학 선수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23세 이하 대표팀인데 해당 연령에서 베스트 멤버는 아닙니다. 이 선수들로 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플레이 스타일은 비슷해요. 4-2-3-1 전형을 쓸 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좌우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공격할 때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동시에 중원 싸움도 가져가면서, 그리고 특히나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상대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나갈 때 중앙 지역에 모여있는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죠. 이러한 패턴을 일본이 사용을 하거든요. 경기를 할 때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좌우 측면에 선수 2명이 넓게 서 있죠. 그리고 중앙 지역에 선수가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 선수들이 넓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좌우 측면으로 분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때 왼쪽 측면으로 넓게 패스를 먼저 보내줘요. 그리고 반대편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죠. 근데 끌려 나올 때 상대 수비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 안쪽으로 일본의 공격수가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투에 들어오는 선수에게 크로스, 여기서 득점이 나오거든요. 이 패턴만 봐도 일본이 성인 대표팀에서 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처럼 측면을 넓게 쓰고 중앙 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이러한 스타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노릴 수 있는 패턴은 이렇게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가는 이러한 전형을 일본이 만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좌우 측면 공간이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 공간으로 누군가는 패스를 뿌려줘야 되는데 그 패스를 이강인이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잘 뿌려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가 아마 이번 경기에서는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일 거예요. 일본이 공격으로 올라올 때 우리가 볼을 빼앗아내면 볼을 빼앗아서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앞쪽에 있는 조영욱, 정우영, 고영준이 안 나온다면 엄원상도 아니라면 안재준, 이런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이강인이 볼을 받아서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형태가 일본을 노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력만 놓고 보면 일본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황선홍 감독의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면 공간이 많이 나올 때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전처럼 약간 수비 라인을 조금 내리고 상대가 올라오게끔 만든 다음에 여기서 역습을 해서 앞쪽에 있는 빠른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패턴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경기의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게 조금 내어준다고 해도 우리가 역습을 통해서 찬스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고영준 선수가 나오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안재준 선수가 나온다면 안재준 선수는 피지컬이 좋은 선수거든요. 소속팀에서는 9번 공격수로도 뛰어요. 그래서 중국전에서 재밌었던 게 안재준 선수에게 그냥 우리가 한 번에 롱패스를 붙여주고 안재준 선수가 그 중국의 왼쪽 풀백을 피지컬로 그냥 눌러버렸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안재준 선수가 나왔을 때의 장점은 우리가 볼을 빼앗아 내자마자 안재준 선수에게 한 번에 롱패스를 뿌려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재준 선수가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해서 이겨낸 다음에 볼을 떨어뜨려주면 한 번에 패스를 보내주면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격이 비교적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안재준 선수를 기용하는 것도 만약에 엄원상 선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엄원상 선수가 없을 때 일본의 수비 뒷공간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가장 이번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는 아마도 황선홍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의 부족함을 봤다면 이강인 선수도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앞선에서 조용욱 선수랑 투톱으로 뛰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하게끔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경기 우즈베키스탄전에 가장 아쉬웠던 게 이런 장면이었죠. 우즈베키스탄이 그냥 전방으로 한 번에 롱패스를 뿌려주고 여기서 우리의 중앙 수비수가 싸워주면서 세컨볼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떨어지는 세컨볼을 황재원 선수가 다시 받아서 걷어내거든요. 근데 걷어냈을 때 수비라인 앞 공간에서 우리 선수들보다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세컨볼 싸움에서도 지고 중원 싸움에서도 졌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100%의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쪽에서 활용을 하고 중원 싸움에 가담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나온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원의 선수를 많이 배치하고 우즈베키스탄보다 훨씬 더 주고받는 플레이가 강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격이 넓은 축구를 하면 일본의 빌드업과 공격 패턴에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내려와서 백승호, 홍현석, 이강인 이렇게 3미들의 형태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경기가 끝나고 백승호 선수가 약간 감정적인 인터뷰를 했죠. 어떻게 더 잘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백승호 선수의 인터뷰가 일단 뭐 좋진 않았죠.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왜 그랬냐면 백승호 선수가 지금 중원 라인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거의 혼자서 감당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홍현석 선수도 공격을 할 때는 올라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백승호 선수가 이 넓은 공간에서 이 중원 싸움을 혼자서 책임을 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백승호 선수가 심지어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도 아니죠. 약간 높은 지역에서 뛰는 것이 더 어울리는 선수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어쩔 수 없이 뛰고 있어요.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위치에서 뛰는데 중원에 커버해야 되는 범위도 넓으니까 약간 백승호 선수에게 과부하가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황선홍 감독이 조금 줄여주려면 이강인, 홍현석, 백승호 이 세 명의 선수를 중원 지역에서 역삼각형 형태를 만들면서 좁은 간격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그 아시안게임 결승전을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무시할 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할 급의 팀은 또 아니다. 그리고 일본이 기본적으로 각 연령대에서 1군이 아니라 뭐 약간 1.5군, 2군으로 나와도 기본적인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이 많아서 일본도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팀이기도 하고, 다만 우즈베키스탄 전보다는 우리가 풀어내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장 약한 점 중에 하나가 후방 빌드업 할 때 특히나 수비라인과 그 수비라인 앞쪽 공간에서 피지컬로 들어오는 거친 압박에 약간 약해서 실수가 나와요. 그게 우리 그 황선홍 감독 축구에서 가장 큰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매 경기마다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미스가 생겨서 실점에 가까운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즈베키스탄보다 일본은 피지컬적으로 거칠게 들어오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후방 지역에서 조금 더 볼을 여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경기가 우즈베키스탄 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점들도 확실하게 이용을 해서 일본전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